자, 드디어 이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완화됩니다. 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과연 될까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에서 통과됐네요. 통과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다행히 날짜를 소급해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 그러니까 잔금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년 뭐 1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25년 뭐 1월 달, 뭐 2월 달 잔금을 했다 그러면 잔금일 기준으로 되니까 봐주는 거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일단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취득세 중과 완화되는 부분이 좀 늘어났으니까 어차피 나는 좀 수도권 외 지방에서 좀 투자할 물건이 있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볼 수 있는 물건이 확 늘어나는 거죠. 말이 기준시가 2억이지 이제 실제 시세로 하면은 막 3억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20평대에서 보면은 지방의 20평대에 3억, 4억, 그러니까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 잘 고르면은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차피 내가 지방에는 좀 이렇게 뭐 부모님 계시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차피 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러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막 좋아해서 막 무조건 막 사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고, 4월 22일자 나왔습니다. 양정우 기자님. 그런데 보면 이제 댓글 수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긴 계시는데, 아주 이렇게 많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방 살리기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조금 퀘스천이긴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안 된다니까 더 화끈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이것만 폐지해도 돼요. 자, 볼게요. 자, 행안부는 취득세의 중과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서 현행 1억에서 2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고 말했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하면은 증여취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3.5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주택세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1에서 3%,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이제 곱하기 3분의 1 해고 빼기 3 해가지고 뭐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면 여러분들 잘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해요. 그 지방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함이고, 다행히 여기에 광역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런 데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다시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좀 따로 찾으셔야 됩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냐면 그러면 이거 진짜 조금밖에 활성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 똑같은 말 할 거면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죠. 저는 그 말에 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신 건 제가 아는데 좀 웃자고 해본 소리예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자료를 좀 볼게요. 4월 22일 오전 11시. 그래서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서 1억에서 2억으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으로도 기존에 1억 이하짜리를 샀다면 이제 2억 이하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자, 그래서 사례를 좀 볼게요. 근데 사례가 근데 항상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현실성이 없더라. 자, 봐봐요. 기존의 2주택 보유자인 갑씨는 벌써 여기서부터 현실성이 많이 없지 않아요? 아니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 갑씨가 올해 3월 직장이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갑씨는 직장이 있는 지역의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비조정 3주택 8%가 나오니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거가 좀 그렇습니까? 이게 지방에 내가 가는데 보통 주말부부 하면서 전세나 월세 얻지 매매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한 해
지방에 한해서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니까 값이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서 200만 원, 2억 원의 1%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1.1인데 200만 원만 부담하면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뭐 취득세만 놓고 보면 뭐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쭉 다 봤고요. 이제 뒤에 Q&A 문답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그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5년 1월 2일부터 적용을 하니까 충남 땡땡시에 있는 소재, 충남을 찍어준 건가? 어쨌든 공시가 2억 이하짜리 25년 3월 7일에 하니까 요 적용일 이후에 하는 거니까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안 됐다면 3주택이니까 8%가 나와버리는데 중과 제외가 돼서 1%.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2주택을 가지고 있죠. 그럼 충남 요걸 가지고 있죠. 여기에 경기도 수도권 땡땡 소재 B주택을 사죠. 그러면은 이 경기도 땡땡시에 있는 소재 주택수가 취득세에 한해서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4번이 아니라 3번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8%가 되죠. 그래서 이때 8% 맞을 거를 1% 맞으니까 세이브가 되고 다시 여기에서 12% 맞을 거를 8% 맞으니까 세이브가 되고 자 그러면은 취득세 기준으로는 몇 개예요 이 사람? 3개죠.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보유세, 양도세 몇 개예요? 4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여기 보도자료에는 주택수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도 주택수라며. 주택수라며. 나오잖아요. 근데 왜 주택수인데 보유세하고 양도세는 다르냐. 저희는 행안부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 기준으로 그냥 주택수 빠지는 거야. 그럼 양도세는? 기획재정부죠. 여기 관심 없어요. 기획재정부 하는 일에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봅시다. Q&A.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냐? 25년 1월 2일 이후, 요때 이후란 말은 이 날짜 포함입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이때 취득이라는 건 우리가 원칙상 잔금일이죠. 계약일이 아니고. 그래서 잔금일인데 24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즉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적용해서 봐주겠다 이거죠. 여기 나오죠? 25년 1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 즉 이때 취득했다면은 납세 의무 성립이기 때문에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 그러면 왜 25년 1월 2일 이후로 제한을 하느냐? 더 앞에 좀 늘려주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니고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한 25년 1월 2일부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곡소리가 나면 더 많은 게 풀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하면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언제 풀릴까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좀 약간 씁쓸하게 이렇게 답을 하죠. 한번 곡소리 나야 풀릴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계속 뉴노멀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저가주택 기준이 이렇게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되는데 그 지방의 범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거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해요. 이거 여길 제외한 비수도권을 말하는데 좋은 게 뭡니까? 광역시 포함이에요. 광역시 포함.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기사할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있죠. 거기 관련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 돼. 그러니까 중과가 들어간다는 거야. 초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방 중에서도 2억 이하짜리를 단타를 칠 수 있는 매매 사업자용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주로 이제 재개발 쪽이겠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물건을 놓을 수가 있겠지. 이거 방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 자, 2억 이하짜리 투자를 어디로 할 거냐? 2억 이하짜리. 이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개인 매매 사업자죠. 단타 칠 수 있는 거. 자, 근데 여기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도 그냥 하시면 안 돼. 자, 두 번째, 초기 재개발.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지 전.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나중에 얘가 좀 잘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내가 취득을 하면은 보유세, 양도세, 주택수는 다 잡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주택 내가 비과세를 받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은 좀 똘똘한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세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수 제외도 적용되는 거냐? 참 말을 어렵게 써놨죠. 자, 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요거를 진짜 엄청 쳐야 돼.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거지. 그러면 양도세하고 보유세는요? 우리 관심 있는 양도세는요? 제외 안 돼. 포함이야. 맞죠? 알겠죠? 조심합시다. 진짜 제발. 조심합시다. 그래서 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에서 2억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종종과 같이 주택세에 포함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주택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다르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다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 그럼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잘 봐야 되는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서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을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가가지고 떼달라고 하면 떼줘요.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을 고려해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6억 이하,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죠. 기준시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그 금액이 넘으면 혜택 거의 못 받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냐? 적용되죠. 중과를 피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종부세가 문제예요. 얘가 종부세가 꽤 나와요. 곧바로 2.7%고 9억 공제금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법인으로 내가 굳이 한다 그러면은 단타 쳐야 돼. 매매사업자로. 매매사업자가 개인도 있지만 법인 매매사업자 있잖아요. 법인은 다 매매잖아요. 매매. 종부세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1일 이 날짜를 피해서 파셔야 되고 법인으로 내가 장기 보유해서 초기 재개발 가져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보유세 확인하셔야 돼요.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를 내가 낼만 하면 가져가는 거고 왜냐면 내가 괜히 내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내 개인 비과세가 깨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유세를 좀 내더라도 종부세를 내더라도 법인이 낫겠다. 그러면 법인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취득세를 피하고. 근데 진짜 오래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이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투자를 잘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다 이게 개인하고 법인 이게 그 믹스를 잘 시켜가지고 이게 해야 된단 말이야.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 그래서 종합 예술이에요. 매수 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이게 너무 재밌던데. 그래서 그렇게 재미를 가지고 하나씩 자산을 읽어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내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온 통장에 이제 돈이 찍히는 거 보면은 뭐 좀 이게 재미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누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방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좀 활성화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지방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왜냐면 나 혼자만 가서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지 좀 되는 게 있는데 아직은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금액이 소액일수록 저는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수익률을 좀 낮게 보더라도 조금만 먹더라도 안전하게 즉 잘 팔리는 물건을 저는 매입하고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단타 치는 경우 그리고 초기 재개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 더 있겠네. 수익형으로 세팅하는 경우 개수 쫙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지금 한 25개 이상 목표가 50개거든요. 지방이에요, 지방.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인데 다른 분인데 한 400개 이상. 다 오피스텔, 도생 그런 것들이에요. 예. 수익률 꽤 좋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10% 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취득세만 쫙 피해가지고 주르륵 가버리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 그때 한번 저희 수업할 때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뭐 다 그냥 쉽게 따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분은 딱 거기에 특화해가지고 본인이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잘 된 케이스고 수도권에서 그 좀 여러 개 몇백 채 하신 그분은 딱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분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되면은 이제 조금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모양으로 좀 세팅할 거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개를 하려면 그 전에 이미 내가 좀 똘똘한 하나가 있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추가로 늘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세가 나오고 얘는 시세 차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제가 좀 방송에서는 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다른 채널 그런 거에서 이제 좀 해보거나 저희 연회원 아니면 저희 이제 입대서는 좀 약간 이제 더 쉬운 건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거 내용하고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있을지 좀 봤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곧 있을 6월 3일 조기 대선 그 결과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대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포지션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케이스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제가 좀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